이 종업원이나 교직원 등이 그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으면은 그 이제 재직 중일 때 이때는 이제 근로소득으로 다 들어가는데 지금 요런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돼 있죠. 근데 이게 뭔가 봤더니 종업원 등이 퇴직한 후에 이렇게 받으면은 이때는 이제 퇴직한 후니까 이거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기타 소득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지금 퇴직한 후니까 재직 중일 때가 근로소득으로 보는 거고 퇴직한 후에 이렇게 받으면 이거는 기타 소득으로 간다.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이게. 그래서 이 조문 내용이었습니다. 퇴직한 후에 이렇게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으면은 금액 이렇게 기타 소득으로 간다. 비과세 소득이죠. 이거 비과세 소득으로 보겠다는 건데 이렇게 해서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특수관계 있는 자가 이렇게 받으면 이건 또 제외고요. 예외 엄청나게 많죠, 조건들이. 세법이 이래서 좀 어렵고 복잡해요. 22번 소득세법상 거주자 갑의 2024년 기소소득의 자료에 대해 종합과세되는 기타 소득 금액은 다른 사항 고려하지 않는다. 산업재산권의 양도로 인해 수령한 대가. 양도로 인해 수령한 대가 200만원. 이거는 그 이제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제 뭔가 이렇게 뭔가 다르니까 이렇게 줬겠죠, 계산을 하게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발생한 금액에서 이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이제 그 과세되는 기타 소득 금액이 될 건데, 근데 이제 이거를 이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를 바로 빼줄 수 있는 상황이 있고 이걸 빼주면 안 되고 어떤 특정된 그 금액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위약금 중에 이렇게 주택입주 지체상금 이거의 경우에 특수한 경우여가지고 이거는 80%가 인정이 되죠. 근데 실제 경비가 이거를 초과하면 그 실제 경비로 하는데 이걸 초과하지 않으면은 실제 소요된 필요 경비는 600이더라도 이거는 법에 규정된 80%를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만원의 80%인 800만원의 비용 그 필요 경비를 인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200이 돼요. 기타 소득 금액이 과세 기타 소득 금액이 무조건 80%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게 만약 실제 소요된 게 만약에 900만원이었다 그러면 900만원으로 하고요. 그럼 그때는 100만원이 되겠죠. 1000에서 900을 빼야 되니까. 이 경우에는 1000에서 600을 그냥 빼서 400이라고 하면 안 되고 1000만원의 80%인 이 800만원을 필요 경비로 해서 1000만원에서 800을 뺀 200을 이 기타 소득 금액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산업재산권 양도 이거는 여기는 아까 80%였죠. 이거는 60%입니다. 그러면 200만원에 60%면 120만원이죠. 네. 아까 여기처럼 이렇게 빼가지고 이 금액을 하면 되느냐. 근데 여기는 지금 1000만원에서 그 지금 실제 소요된 필요 경비가 인정되는 법에서 인정하는 80%보다 적죠. 이때는 그냥 이 법에서 인정하는 걸로 수치로 가면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실제 소요된 필요 경비가 지금 법에서 인정하는 60%면 120만원이잖아요. 이걸 초과하죠, 지금 실제 소요된 게. 그럼 이걸 기준으로 합니다. 이게 아니고. 그럼 이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0에서 130을 빼면 70이죠, 여기는. 그렇게 해서 여기 200, 여기 70 이렇게 합치면 270만원. 이게 1번이 답이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 실제 소요된 거를 계산을 해줘야 될 때가 있고 이걸 쓰면 이 자료를 쓰면 안 되고 법으로 정해진 거 써야 될 때가 있고 그래서 이거 구분하는 문제였습니다. 22번 볼까요? 이제 기타 소득이 21조부터 나오는데 기타 소득이죠. 네. 이렇게 해서 각각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여기 산업재산권 나오죠. 아까 산업재산권 양도 산업재산권 이런 것들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뿐. 산업재산권 양도. 자, 이렇게 하면은 이거 기타 소득으로 보겠다 이거죠. 네, 그래서 기타 소득으로 기타 소득이 맞아요. 산업재산권 양도를 해서 하는 거. 다만 계산을 어떻게 할래 이 문제죠. 그 다음에 7호에 있었고 그 다음에 10호로 가보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다음 중 어느 해당하는 거. 그래가지고 여기 위약금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 시행령으로 가보면은 다음 강목이 어느 해당하는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 경비로 한다고 법에서 정해놨습니다. 다만 실제 소요된 게 이걸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산입한다. 그러니까 그 실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면은 이 100분의 80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다음 강목에 속하는 게 뭔데 여기 다목에 보니까 위약금과 배상금 중에 주택입주 지체상금 나오죠. 이걸로 인한 위약금은 그냥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 경비로 보라고 나와 있죠. 다만 실제 금액이 초과하면 그 금액으로 하고요. 지금 이때는 실제 금액이 초과하지 않았죠. 여기 100분의 80이면은 1000만원에 100분의 80이면 8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소요된 게 이걸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법에서 정해진 걸로 간다. 그래서 1000만원 빼기 800만원 필요 경비 빼주면 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였고, 그 다음 그 다음 호에 보면은 이렇게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70으로 하는데 2019년 1월 1일부터는 100분의 60으로 한다. 지금 2024년도 기속소득자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산하는 거 맞죠? 그래서 이 수치도 괜히 주는 게 아니에요. 2019년도 이후이기 때문에 여기 100분의 60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이 70으로 적용하면 답이 달라지죠? 여기다 70 곱하면 14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실제 소요된 게 초과하지 않죠. 아까 여기랑 똑같아지죠. 근데 100분의 60으로 적용하면 이게 120만 원이 나오니까 실제 소요된 게 10만 원 초과하죠. 이렇게 해서 이 바뀐 조문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이 수치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어렵죠. 이런 거. 이런 내용을 다 지금 시행령에 있는 건데 이런 거 다 이 세법은 시행령이랑 그냥 법이랑 예를 들면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는데 그냥 다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네. 다른 과목들은 시행령을 이렇게 막 자세하게 물어보거나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과목들도 있는데 세법만큼은 시행령도 그냥 본 법처럼 그냥 달달달달 봐야죠. 그래서 이 수치들을 정확히 적용할 수 있는지 100분의 80 지체상금은 100분의 80 그 다음에 산업재산권 양도 이 사안에서는 이거는 100분의 60이었다. 이게 지금 27조 1항 7호가 이거예요. 산업재산권 여기 21조 1항 7호 21조 1항 7호 이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도 실제 소요된 필요 경비가 이렇게 만약 이걸 초과하면은 그 실제 금액으로 하죠. 그래서 이 조문을 정확하게 알고 이거를 적용을 해야 돼서 쉽지 않은 문제였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 아닌 것. 고용보험, 실업급여. 실업급여 주면서 뭘 또 여기다 세금을 때려요. 이거 지금 실직해가지고 지금 그 월급 못 받아서 생계가 위험한 사람한테 지금 실업급여 주는 건데, 그래서 이런 거 다 비과세 소득입니다. 공인신탁, 다 비과세 소득이고, 전통주, 이거는 1200만원 한도예요. 한 달에 100만원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네요. 1300은 아니죠. 1200까지 1년에. 조림기간 5년 이상, 임지 임목에 대해서 연 600만원, 월 50만원 기준입니다. 이건 또 여기는 월 100만원, 전통주는 100만원인데 이건 또 50만원이죠. 여튼 이건 맞다. 그래서 답이 3번이라는 거. 자, 비과세 소득은 12조에 나와 있고요. 제일 첫 번째 공익신탁법의 공익신탁이익 1바따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소득 중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통주 제조 연 1200만원, 한 달에 100만원 꼴. 그래도 1300이라고 해서 이걸 고쳐서 냈네요. 네, 뭐 이런 수치를 바꿔서 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정확하게 다 알아야 됩니다. 네. 그게 세법, 뭐 세무사들의 뭐 할 일이죠, 뭐. 네,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거. 5년 이상의 임지. 이 조문 다 그대로 갖고 왔죠. 연 600만원. 이런 거 700만원으로 고치거나 800만원으로 고쳐도 이걸 골라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객관식을 풀려면은. 그 다음에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에 실업급여, 육아휴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금 때리지 않는다. 네. 뭐 제대군인 이렇게 해가지고 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이런 거 다 있죠. 고용보험법, 4대보험법 거기에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이런 거에다가는 세금 저기 매기지 않는다 이거죠. 육아휴직수당 이런 거에다 세금 매기지 않습니다. 네, 비과세 소득이에요 다. 그 다음에 24번 부당이익 계산 부인이 규정이 이거 법인세법에도 있고 소득세법에도 있다고 그랬죠. 부가세법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부당이익 계산은 엄청나게 중요한 저기죠. 소득 유형을 모두 고른 것은 이자를 줄 때 뭐 부당이익을 할 게 있나요? 퇴직소득도 마찬가지고 나는 해당이 안 돼서 이거 지금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 유형만 고르라고 했으니까 이자소득, 퇴직소득 이런 거는 그냥 법에 정해진 대로 계산해서 그냥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부당이익 계산을 적용할 게 없죠. 가나 들어가는 거 다 빼면 됩니다. 답은 쉽게 나오는데 나머지 이제 양도, 기타, 사업소득 그 다음에 공동사업에서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이제 법의 규정이 다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다부터가 이렇게 답이고 여기 보면은 여기 17조 제1항 부당이익 계산 네 법인세법에도 있고 소득세법에도 있는데 소득세법은 41조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요것만 해당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17조 1항 8호가 뭔가 하고 봤더니 17조 1항 8호가 뭔가 봤더니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어쩌고저쩌고 손익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대로죠. 네. 그래서 이거는 부당이익 계산 부인을 적용하겠다. 배당소득에서. 그 다음에 여기 사업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나와있죠. 양도소득은 아까 그 특수관계인한테 싸게 팔거나 싸게 넘기거나 부동산 싸게 사는 거 나왔었죠.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 나오죠. 네, 이런 경우에 부당이익 계산 부인 아까 들어간다고 했었죠. 그 차익 절대적 금액이 3억원 차이 나거나 아니면 시가 기준으로 5% 이상 차이 나거나 아까 10억이었으면은 9억 5천에서 10억 5천 사이로 거래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그래서 뭐 간단한 문제였고요.